안녕하세요. 감동의 모든 것입니다. 저희는 해외 커뮤니티 레딧과 감동의 모든 것 공식 이메일로 제보받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스토리를 전달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수익은 독거노인 및 불우이웃에게 전액 기부되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저출산 문제로 많은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는 하지만 유독 한국만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런 문화는 정부와 기업, 사회 문화가 모두 잘못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이탈리아에서 온 여성은 한국의 산부인과의 시설과 인프라와 출산 후 산후조리는 세계 최고라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에 살고 있는 셀레나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탈리아인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데 한국인 아버지의 외모를 거의 물려받았어요. 얼굴뿐만 아니라 체형도 동양인에 가깝습니다. 제가 3살쯤에 두 분이 이혼하셨고 저는 어머니와 쭉 이탈리아에서 살아왔어요. 사실 아버지는 제 기억에는 없고 모두 어머니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머니와 저를 버리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 버린 아버지가 미워서였을까요? 저는 한국과 한국 문화를 멀리했습니다. 아니, 일부러 피했다라는 말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사춘기 때는 아버지의 유전자가 너무 강력해서 마치 동양인처럼 보이는 제 외모가 너무 싫기도 했어요. 일부러 항상 금발로 염색하고 강한 스모키 화장을 하며 지내기도 했어요. 그런 제가 한국과 관련하여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어 이제는 저에게 흐르는 한국인의 피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첫 아이를 출산할 때 지독한 고생을 했어요. 동양인의 체형을 가진 저는 좁은 골반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진통을 했습니다. 서양인의 넓은 골반과는 다르게 저의 좁은 골반은 아이의 머리가 통과하기에 좁았기에 24시간을 넘게 꼬박 진통을 했습니다. 제왕절개는 끝까지 피하고 싶었는데 안 그래도 비싼 병원비에 부담이 많았던 저희 부부는 수술까지 하게 되면 너무나 막중해지는 병원비가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었어요. 다행히 아이의 심박수가 낮아진다든지 하는 징후가 없어서 버티고 버텨서 자연분만을 해서 아이를 무사히 품에 안았습니다. 천사 같은 아이를 품에 안고 기뻤던 것도 잠시 저에게는 아주 큰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은 때는 한여름이었는데 이탈리아에서는 바로 찬물로 샤워를 하고 식사도 평소와 다름없이 먹습니다. 아이를 낳고 받았던 첫 식사도 차가운 샐러드와 토마토 스파게티였어요. 물론 에어컨도 다 쇠였습니다. 그냥 이탈리아인들처럼 산후조리라는 개념 없이 지낸 것이지. 그런데 아이를 낳고 다음날 퇴원을 해서 집으로 왔는데 정말로 제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진통을 너무 오래 고통스럽게 해서 그런지 골반과 허리가 욱신거려서 제대로 앉아있지 못했고 아이를 안을 때마다 손목이 시리고 시큰거려 고통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도 갑자기 찾아온 전몸살이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었습니다. 가슴이 욱신거리고 화끈거리더니 나중에는 정말 돌덩이처럼 딱딱해져서 온몸이 덜덜 떨리기까지 했어요. 이탈리아에도 둘 나라는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시스템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 비용이 너무 비싸서 당시 저희 부부의 수입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어요. 저는 아무런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했고 산후조리라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울면서 남편과 단둘이서 아이를 케어하였고 모유 수유는 결국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때가 한여름이었는데 저는 정말 손발이 너무 시리고 특히 손목이 너무 아파서 순간적으로 아이를 놓칠 뻔한 적도 몇 번이나 있을 정도로 고통에 시달렸어요. 나중에서야 그 증상이 산후풍이라는 것을 알았죠. 힘든 시간 속에서도 아이는 자랐고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은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도 큰 것이었습니다. 제 아이가 자라날수록 저는 제 아버지가 궁금해졌습니다. 아무리 모성과 부성은 다르다고 해도 이토록 사랑스러운 아이를 어째서 아버지는 떠났을까? 왜 한 번도 나를 찾지 않았을까?
그동안에는 크지 않았던 아버지의 자리가 아버지에 대한 궁금증이 제가 부모가 되어보니 커지더군요. 어머니에게 물어봐도 이미 30년 전에 연락이 끊겼고 찾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답변이 돌아올 뿐이었죠. 그렇게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을 가슴속에만 간직하고 있던 제게 어느 날 한국으로부터 메일 한 통이 왔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제 아버지의 여동생으로부터 온 편지였습니다. 자신은 저의 고모이며 지금 제 아버지가 많이 아픈데 저를 몹시 그리워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가능하다면 저를 보고 싶다는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드리고 싶다는 거였어요. 저만 허락한다면 저와 저희 가족이 한국에 잠시 방문해 줄 수 있겠냐며 그에 따른 비용도 일체 지불할 테니 고려해 달라는 내용이었죠. 처음에는 화만 났어요. 당연히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제게 남편은 제 마음속의 소리를 잘 들어보라고 했죠.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하라고요. 많은 고민 끝에 저는 고모에게 연락을 했고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는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저를 버린 것이 아니었고 이탈리아 유학 중에 어머니와 사랑에 빠져 제가 태어났는데 한국에서도 알아주는 유교적인 집안의 장남이었던 아버지는 어머니와의 결혼을 끝내 허락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한국의 부모님과 이탈리아의 아내와 갓난 아기인 저 아무도 포기할 수 없던 아버지가 저희 모녀를 데리고 한국에 들어왔지만 자유분방한 저의 이탈리아인 어머니는 한국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셨고 끝내 아버지에게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하고 도망치듯 저를 데리고 이탈리아로 되돌아갔다네요. 그리고 저에게는 아버지가 지어준 미소라는 한국 이름도 있었어요. 그 순간 아버지가 너무나 보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한국행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때 저는 둘째를 임신 중이었고 임신 8개월이었습니다. 만삭의 임산부가 장시간의 비행을 하는 일은 결코 간단치 않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견뎌냈습니다. 그렇게 만난 아버지는 놀랍도록 저와 닮아 있었습니다. 병색이 짙은 얼굴이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췌장암 말기였던 아버지는 그저 미안하다며 저를 너무나 그리워했고 이렇게 볼 수 있어 너무나 행복하고 고맙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편안한 얼굴로 떠나셨어요. 그렇게 한국에서의 시간을 정리하고 다시 이탈리아로 돌아가려는데 고모가 제게 놀라운 제안을 하셨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둘째를 낳으면 저희 산후조리를 돕고 싶다고 하셨어요. 제가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손목을 몹시도 아파하는 것을 보고 궁금해하기에 대충 첫째를 낳고 이유 없이 이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견딜 수 없이 손이 시리고 통증이 온다고 말씀 들으니 산후풍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탈리아 여자들은 산후조리라는 것도 없다던데. 미소 너는 한국 사람이라서 이탈리아 여자들이랑 달라 제대로 산후조리를 해야 했다며 너무나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그러더니 둘째를 낳을 때는 반드시 제대로 산후조리를 해야만 제 몸이 다시 온전히 건강해진다며 강한 의지를 보여주셨어요. 꼭 산후조리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요. 제가 이탈리아의 경우를 생각하며 출산 비용이며 출산 후 서비스를 받는 것은 너무나 고가라서 저는 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더니 고모는 웃으시면서 그런 걱정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기 때 이미 출생신고도 되어 있고 호적에도 올라가 있어서 병원 이용이 어렵지 않고 비싸지도 않으며 한국의 산후조리원은 30만 4천 정도면 충분히 이용할 수 있으니 걱정 말라고 하시며 그런 비용은 고모가 조카에게 얼마든지 해줄 수 있다며 저를 안심시켜 주셨어요. 남편도 우리가 첫째 딸을 낳고 얼마나 고생을 했냐며 저에게 고모의 제안을 받아들이자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다시 건강해질 수만 있다면 뭐든 해보자고요. 제가 예스를 하자 고모는 모든 일을 일사천리로 진행하셨고 제가 출산을 마치고 이탈리아로 돌아갈 때까지 우리 가족이 지낼 수 있는 작은 집도 렌트하셨습니다. 저는 편안한 마음으로 둘째를 출산하였는데 정말 이탈리아와는 너무나 달라도 다른 한국의 시스템에 경외감마저 들었습니다. 우선 병원에서부터 무통주사라는 것을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맞게 해줘서 큰 고통 없이 아이를 자연분만하였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출산 다음 날 퇴원한 것과 달리 3일 동안 병원에 머무르면서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비용도 이탈리아와는 비교할 수조차 없이 저렴했어요. 그것만 해도 너무나 큰 혜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산후조리원이라는 곳은 천국이었습니다. 정말로 그곳은 천국이었어요. 제가 쉴 수 있도록 아이는 전문가가 돌봐주고 호텔 뷔페처럼 풍성한 식사가 제공되었습니다. 정말로 놀라울 정도로 신선한 야채와 과일,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가 제공되었는데 모든 산모가 미역국이라는 것을 매일 먹었습니다. 미역국은 칼슘, 섬유질, 철분과 비타민이 많이 든 음식인데 그곳에 계신 분들이 미역국은 저 같은 임산부에게 보약이라며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먹으라 말씀하시더라고요. 식사를 마치면 아이에게 젖을 물려야 하는데 첫째 때 전몸살로 끔찍한 경험을 했던 저는 모유 수유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더니 그곳에 계시던 분들이 깜짝 놀라시면서 제 사연을 물어오셨어요. 스마트폰으로 구글 번역기까지 동원하며 진심으로 저를 설득하시더라고요. 자신들이 도와줄 테니 아기와 저를 위해 도전해 보자고요. 전몸살이 오기 전부터 마사지를 통해서 유선을 뚫어주시고 아이에게 수유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이 과정이 놀라웠어요. 그리고 제가 첫 아이를 출산할 때 겪었던 그 고통이 얼마나 어리석었던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렇게나 쉽고 지혜로운 방법이 있었는데 저는 왜 그런 고통을 겪었던 것일까요? 진작에 한국인으로서의 저를 받아들였다면 어땠을까 후회가 되었어요. 산후조리원에서의 생활은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이탈리아 여자들은 상상하지 못할 대접을 받았습니다. 하루에 한 번 전문가가 산모의 몸이 출산 전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정성스러운 마사지를 해줍니다. 늘어난 골반과 자궁을 수축시키고 아이를 낳느라. 지친 여성을 위해 부어오른 다리와 늘어난 배, 가슴 마사지도 1시간씩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저처럼 손목이 시린 사람을 위하여 파라핀 찜질을 계속해서 시켜줬는데 진심으로 그 시렸던 손목이 깊은 곳에서부터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어요. 또한 절대로 제 몸에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닿지 않도록 두꺼운 양말과 손수건을 목에 두르게 하고는 처음 며칠은 머리도 감지 못하게 하였어요. 몸에 바람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오마이갓. 저는 첫째를 낳고서 이곳에서 금지하는 모든 행동을 했더라고요. 제 몸은 한국인인데 이탈리아 친구들처럼 산후조리를 했다니 그래서 그렇게 몸이 아팠나 봐요. 그리고 대부분의 한국의 평범한 여자들은 아이를 낳고 이런 극진한 대접을 받는다니 너무 놀라웠습니다. 처음 산후조리원에 들어갈 때는 첫째 딸을 2주일 동안이나 볼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힘들었는데 나의 천국 같은 생활에 금세 적응하여 나갈 때쯤에는 시간이 너무 빨리 흐른 것 같아 아쉬웠습니다. 조리원 퇴소 후에도 고모는 제가 첫째를 낳고 너무나 고생을 해서 이번만큼은 확실히 조리해야 한다며 산후도우미를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이탈리아의 둘라와 같은 시스템이라서 저는 이것만큼은 너무나 비싼 서비스이며 이미 충분한 보살핌을 받았다며 거절했는데 고모께서는 이 또한 이탈리아와는 다르게 그리 비싸지 않으니 꼭 받으라고 권하셨어요. 한국은 어떤 곳이길래 이렇게 출산한 여자를 위해 이토록 좋은 시스템이 저렴한 것인가요? 아무튼 저는 집에 돌아와서도 2주 동안 산후도우미의 보살핌을 받았는데 첫째 아이의 케어는 물론이고 저의 식사 준비, 아기 목욕, 아기 재우기, 저의 가슴 마사지를 해주셨습니다. 고모는 제게 고모의 딸이 아기를 낳았을 때와 모든 것을 똑같이 해주고 싶으셨다며 가능하다면 둘째가 100일 때까지 한국에 머무르라고 제안하셨지만 남편의 재택근무가 종료되어 이제는 이탈리아로 돌아가겠다고 말씀드리니 너무나 아쉬워하셨습니다. 아이를 출산하고 한 달 후에 저희는 4명의 가족이 되어 이탈리아로 돌아왔습니다. 몇 달 만에 제게 너무나 큰 변화들이 생긴 시간들이었어요. 그리워하던 아버지를 만나서 천국으로 보내드렸고 어린 시절부터 부정하려 했지만 제가 절반은 한국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한국에 계신 또 다른 가족, 고모와도 연락하면서 가끔씩 한국에 가려고 합니다.
저에게 큰 사랑을 준 고모와 한국에서 만났던 제게 도움을 준 모든 여성들이 몹시 그립습니다. 요리를 하는 요리사라면 누구나 자신의 요리에 대한 철학과 자부심이 대단할 텐데요. 최근에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늘어나면서 한식이 외국에서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코스 요리를 선보이고 메인 메뉴가 나오는 유럽과는 달리 한식이라면 한상 푸짐하게 차려 나오는 비주얼에 외국인들이 많이 놀란다고 합니다. 프랑스 파리의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한 남자가 한국의 간장으로 만든 음식을 먹어보고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이 요리를 만든 사람은 딸의 신랑이 될 한국 사람인데요. 요리의 맛을 보고는 시큰둥한 표정을 짓던 프랑스 최고의 요리사인 그는 이내 자리를 떠버립니다. 이후 함께 한국으로 오게 된 이들은 한국인의 집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들에겐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인과 결혼해 한국에서 살고 있는 프랑스인 마들렌이라고 합니다. 저는 저희 한국인 남편 기영 씨와 결혼한 지 5개월 정도 되었는데요.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한국에서 저희 남편의 부모님 집에서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결혼을 하기까지에는 그리 쉽지 않은 난관이 있었습니다. 처음 저희 아버지가 저희 남편과는 결혼하기를 원치 않았었거든요. 보통은 국제 결혼이라 힘들 것이라고 생각들 하시겠지만 의외로 다른 이유였죠.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와 저희 남편의 만남은 약간 드라마틱했는데요. 제가 프랑스에서 살고 있던 중에 저희 남편은 유학생으로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원래는 전혀 모르는 사이고 지인을 통해 아는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어느 날 길을 가고 있었는데 평소에도 빈혈이 심했습니다. 현기증을 느낀 저는 길을 가다가 쓰러지게 되었죠. 근데 제가 쓰러질 때 어떤 한 남자가 제 팔을 붙잡더니 저를 부축해 주더라고요. 지금의 제 남편인 기영 씨였습니다. 그는 저에게 어디가 아픈 것 아니냐고 병원에 가봐야 하는 것은 아니냐고 물어봤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남을 신경 써주는 사람이 잘 없는데 기영 씨는 아무래도 한국인이어서 그런지 저를 처음 보는 것이었는데도 남인 저를 챙겨주었죠. 그는 집 근처에서 산책을 하던 중이었는데 저희 상태가 안 좋은 것을 보고 괜찮으면 자신의 집에서 조금 쉬다가 가도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거기에서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그 호감에 이끌려 그의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따뜻한 차를 대접해 주었고 저희는 꼭 소개팅을 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자기소개를 하고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는 요리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자신의 부모님이 한국에서 요리 장사를 하고 있어서 자신 또한 어릴 적부터 자연스럽게 요리사를 꿈꾸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신은 어릴 적부터 요리를 공부하다 보니 양식에도 관심이 생기면서 프랑스로 유학을 오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다니는 학교를 물어봤는데 역시나 아는 곳이었어요.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한 요리 학교 중 하나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학교를 다니지는 않았지만 그 학교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나온 학교였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프랑스에서 요리사를 하고 있었고 여기 파리에서는 꽤나 이름 있는 요리사로 이름을 알리고 있었죠.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탈리아와 달리 재료를 있는 그대로 살려서 요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조리 방법으로 변형을 해서 만드는 특징이 있는데 저희 아버지는 소스를 잘 만들고 활용하는 것으로 유명해 이 지역에서는 소스의 대가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한 요리 평론가는 저희 아버지의 레스토랑이 미슐랭 인증을 받지 않은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아버지의 음식이 훌륭하다고 이야기를 했죠. 이 의견에 대해 많은 사람이 공감을 했고 아마도 빠른 시일 내에 저희 아버지 레스토랑은 미슐랭 별 하나를 받을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저와 기영 씨는 그 뒤로 계속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성격이 너무 잘 맞아 연인 관계로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요리사를 꿈꿨기 때문에 자주 저를 집에 초대해서 요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는 제가 익숙하게 먹어왔던 프렌치 요리도 수준급으로 다루었는데요.
그렇지만 저는 그가 한국인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한식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식에 대한 이야기를 당연히 들어보았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요리하는 한식이 꼭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집에서 장을 보내주기로 했는데 그게 아직 도착을 안 해서 도착을 하게 되면 그때 요리를 해준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슈퍼에서 사면 안 되냐고 이야기를 했지만 남자친구는 자신은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만든 것을 먹어왔기 때문에 부모님의 장이 아니면 성에 차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는 부모님이 택배를 보냈으니 그것이 도착할 때까지만 저에게 기다려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3주쯤 흘렀을까? 택배가 도착했고 남자친구가 만든 음식을 드디어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전통 한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밥부터 반찬, 찌개 등 양식과는 다른 개념의 음식들이 식탁을 가득 채웠죠. 보통 양식은 그냥 하나의 메인 요리를 먹는 경우가 많은데 동영 씨가 만든 한식은 그의 큰 테이블을 가득 채우고도 모자랄 정도로 많은 요리들이 즐비해 있었어요. 저는 요리를 하지는 않지만 요리사인 아버지를 보고 자란 입장으로서 한식이 얼마나 대단한 음식인지를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형형색의 나물 요리들과 소스의 깊은 맛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맛이 있었습니다. 저는 도영 씨의 한식을 맛보고는 아버지에게 빨리 기영 씨를 소개시켜줘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정말로 요리에만 빠져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땅히 시간을 뺄 수가 없어 기영 씨에게 아버지 요리도 대접해줄 겸 아버지의 가게에 함께 가기로 했어요. 저희는 늦은 저녁 시간에 아버지 레스토랑에 방문하게 되었어요. 아버지에게 저희가 온다는 소식을 알려드렸더니 아버지도 좋아하시면서 흔쾌히 자리를 내주셨습니다. 저희는 아버지의 대표적인 요리를 먹게 되었어요. 전통적인 프렌치 코스 요리였습니다. 요리를 전공하는 기영 씨는 요리사로서 아버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는데 아버지의 요리는 이번에 처음 먹어보는 것이었어요. 허나 아버지의 음식이 자신의 입맛에 맞고 좋았는지 코스 요리 하나하나를 먹으면서 정말로 맛있다며 감탄을 금치 못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일부러 늦은 시간에 레스토랑에 갔고 마감 시간이 될 때까지 음식을 천천히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일이 끝난 아버지에게 기영 씨를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였습니다. 아버지는 기영 씨를 처음 보는 것이었는데 인상이 마음에 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서로 처음 만나는 자리였기 때문에 서로 간단한 이야기를 하면서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었는데 기영 씨가 프랑스에 온 이유가 바로 요리를 배우러 온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자마자 갑자기 아버지의 표정과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요리는 물론 프랑스 요리에 대해 꽤나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요리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꽤나 엄격한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른 나라 요리에 대해 약간 업신 여기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남자친구가 프랑스 요리를 배운다는 것에 대해서는 좋아했는데 이후 한국으로 돌아가 자신의 부모님을 따라 한식을 전문적으로 요리한다는 이야기를 하니 별로 표정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기영 씨는 아버지가 요리사인 것을 알고는 자신의 부모님에게 3주가 넘게 걸려받은 간장과 된장을 포장해 아버지에게 선물해 주었는데요. 기영 씨는 자신의 어머니가 직접 담근 한국의 전통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선물해 줬는데 아버지는 그 선물을 받고도 뭔가 떨떠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남자친구는 간장은 어떻게 쓰고 된장은 어떤 식으로 프렌치 요리와 접목해서 먹으면 되는지 설명을 해주었는데 아버지는 그마저도 듣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으니 그러지 말고 기영 씨를 보고 주방에서 직접 요리를 해보는 것은 어떻겠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자친구도 그 말을 듣고는 잠깐 멈칫했지만 이내 주방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고 앞치마를 챙겼습니다. 그리고는 써도 되는 식자재를 물어보고는 그 자리에서 얼마 되지 않는 시간 안에 뚝딱 요리를 만들어 내어왔습니다.
레스토랑에 있던 소고기와 야채를 간장을 활용해 볶은 요리를 가지고 왔는데 이것은 기영 씨의 요리를 꽤나 먹어본 저도 처음으로 보는 요리였습니다. 기영 씨에게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 기영 씨도 처음 만들어보는 요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그 음식을 먹으면서 나쁘지 않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기영 씨가 한 요리를 다 먹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만족한 표정을 짓지는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장은 일단 선물로 준 것이니 자신이 받겠다고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제서야 기영 씨가 준비한 한국 전통장들을 자신의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우리는 나와서 집으로 가면서 저는 기영 씨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아버지가 프렌치 요리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심하다 보니 기영 씨의 성의를 무시하면서 상황을 무한하게 만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기영 씨는 애써 괜찮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아직은 요리를 배우는 일기 학생이니 좀 더 노력을 해야겠다고 말하며 상황을 넘겼습니다. 그러곤 2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기영 씨는 프랑스 요리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게 되었고 그동안에 저희는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고 서로 예비신랑과 예비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학교도 졸업을 했겠다. 이제는 프랑스에 남아있을 이유가 저 말고는 딱히 없어서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어요. 그는 일단은 부모님의 일을 도왔다가 이후에 자신의 음식점을 차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이미 결혼을 약속했고 저도 한국에 가서 살기로 했기 때문에 결혼 전 미리 한국에 가서 시부모님을 뵙고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 부모님 또한 기영 씨의 부모님과 인사도 해야 할 겸 저희 부모님도 함께 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도 많이 바쁘시지만 딸의 결혼이다 보니 겨우겨우 시간을 내어 함께 가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바쁜지 예전에 기영 씨가 준 한국 전통장도 바쁘다는 이유로 선물을 받은지 까먹고 있다가 결국 보관 문제로 버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로 깜빡했다면서 기영 씨에게 연신 사과를 했지만 저는 솔직히 아버지가 한국 음식들을 과시하여 일부러 버린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러나 별 수 있나요? 이런 분이 저희 아버지인걸요. 요리에 자부심이 있고 또 프랑스인이라는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죠. 기영 씨는 괜찮다고 이야기를 했으며 그렇게 우리는 함께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기영 씨 부모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울에 계신 것은 아니었고 지방에 있었습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도 처음 한국에 방문하는 것이었는데 특이하게도 서울이 아니라 한국의 지방 마을을 먼저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좋기는 했어요. 저도 어릴 적부터 파리 한복판에서 살았었기 때문에 오히려 여행을 가더라도 도심보다는 휴양지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기영 씨 부모님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처음 보는 광경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생각한 시골의 전원주택과는 다르게 기영 씨 부모님 뒷모습은 무슨 옛날의 대궐 같은 집이었습니다. 한옥이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정말로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한 아버지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집마당에 빽빽하게 늘어서 있는 장독들이었습니다. 몇백 개가 있는 것인지 가늠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정말 많은 장독대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시어머니 되실 분에게 이게 도대체 뭐냐고 물어보았는데 시어머니는 전부 자신이 담근 한국의 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제서야 아버지는 자신이 기영 씨에게 선물 받은 것이 시어머니가 직접 만든 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시어머니는 한국에서도 꽤나 유명한 장인이셨습니다. 자신의 할머니 세대부터 계속해서 장을 담가왔으며 이 중에서는 몇십 년이나 숙성을 시키고 있는 장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기영 씨를 통해 듣자 아버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버지는 실례가 안 된다면 이 장들을 맛볼 수 있냐고 물어봤죠. 시어머니는 저희 아버지가 요리사인 것을 알고 있었기에 이 호기심을 흔쾌히 허락해 주었고 이 중에서 가장 오래된 간장을 맛 보여주었습니다. 시어머니 말로는 적어도 40년은 넘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버지는 과연 어떤 맛일까 궁금해하면서 한 수저를 먹어보았는데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이렇게 복잡 미묘한 맛은 처음이라고 말을 하면서요. 아버지는 지금껏 일본을 위주로 동양의 수많은 간장을 맛봤는데 이 정도로 깊은 맛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된장이나 고추장 같은 것들도 맛보게 되었는데 이를 맛보고 나서는 자신이 지금까지 요리에 대해 크나큰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국의 장들이 엄청난 맛을 가지고 있다고 찬사를 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가 이쪽으로는 제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희 아버지가 워낙 예전부터 프랑스의 요리만 만들고 먹어왔기 때문에 더욱 충격으로 다가온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그제서야 기영 씨에게 예전에 선물해 준 것을 버리게 만들어서 미안하다고 정말 진심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때는 자신이 이 장에 담긴 노력과 진가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리고 저희는 그 장들로 만든 요리를 대접받았습니다. 저도 기영 씨가 만들어준 한식들을 먹어보기는 했지만 한식이 이 정도로 감칠맛이 나고 깊은 맛이 나는 줄은 몰랐거든요. 아버지도 남자친구가 만든 음식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혹시나 이 장들을 자신의 가게에서도 사용할 수 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몇십 년 된 것을 제공하는 것은 어렵지만 이렇게 가족이 된 사이이니 자신이 담근 것 중에 일부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요리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다시 프랑스로 돌아왔습니다. 프랑스에서 친구들과 간단하게 결혼식을 하고 또 한국에서도 결혼식을 올린 후에 지금은 한국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프랑스에 있는 가족들과도 종종 연락을 하고 있는데 프랑스 음식밖에 몰랐던 아버지에게 큰 변화가 있었어요. 그건 바로 시어머니에게 받은 장들로 요리를 선보이고 이를 레스토랑에서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아버지는 간장으로는 스테이크 소스를 만들고 또 고추장으로는 해산물 요리를 만들어 레스토랑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음식 자체도 반응이 좋지만 한국이란 나라가 유명해지면서 더욱 이 요리를 찾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하셨어요. 저는 아버지가 평생 프랑스 요리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다른 나라의 요리를 한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아버지도 이번 일을 계기로 자신의 자부심이 아집이 되지 않도록 식견을 넓혀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이 기영 씨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불가능했고 또 시어머니가 장인이어서 참으로 대단하시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응원이나 남기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자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동의 모든 것은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